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신촌 10대 살인 사건을 기획 취재로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사령 카페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귀신, 즉 사령을 만나겠다는 10대들이 온라인 카페에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령 소환, 사령 일기, 사령 축제. 모두 인터넷 사령 카페에서 통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사령 카페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들 회원들이 말하는 사령이란 악령과 대립되는 존재로 자신을 지켜주는 선한 영혼입니다. 회원들은 사령이 학업 성적도 올려주고 이성 친구와도 만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카페 회원 상당수는 청소년들로 사령을 소환하고 체험하는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령을 소환하기 위해선 종이에 구자방이란 특수 문자를 정성껏 그려 주문을 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자방은 사령과 자신이 연결되는 매개체로서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게시판엔 사령을 부르는 주술과 주술을 외운 소감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손이 찌릿하거나 입술이 가렵고 환청 또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 사령 소환에 성공한 겁니다. 사령을 목격했다는 증언과 사령의 얼굴이나 형태를 그림으로 남겨 공유하는 회원도 있습니다. 사령들이 자신의 세계로 인간들을 데려간다는 사령 축제에 대한 문의도 이어집니다. 회원들은 카페에서 서로의 질문에 답하며 유대감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신촌 살인사건과 결부돼 사령 카페가 주목받는 것에 대해선 경계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기자가 카페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하자 이 같은 사실이 순식간에 회원과 공유되면서 경계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령 카페는 일종의 오컬트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컬트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 다시 말해 외계인, 미스테리, 귀신 등을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타로 카드와 별자리, 영화 여고괴담에서 연필을 쥐고 주문을 외우는 접신 행위도 오컬트를 소재로 한 것입니다. 반과학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초합리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인생의 본질이 있다, 존재의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추구하는 방식에서는 굉장히 폐쇄된 형태를 보인다. 숨겨져 있는 방식으로 추구한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요. 그 두 가지, 반과학성과 반제도성을 오컬트 문화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 같은 사령 카페가 활성화된 데에 반해 기자가 거리에서 만난 중고등학생들은 정작 사령 카페와 오컬트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소수의 학생만이 온라인을 통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사령 카페 등 오컬트 문화가 음지에서 진행되는 것이란 반증으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사령 카페에 대한 거 못 들어봤어요? 뭔지는 혹시 아세요? 사령 카페에선 사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이 사령 카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뉴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10대들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여기기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군 복음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리고 군 복음화의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8년 전군 신자화 운동이 한국교회 안에 확산되면서 1972년 전군 신자화 운동 후원회로 출발한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육해공군 장병들을 향한 복음 전파와 신앙의 전력화를 위해 애써온 군선교연합회가 설립 40년을 맞았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초교파 연합사역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되어 왔으며 11개 군종목사 파송교단, 한국군종목사단과 함께 한국교회 군선교 역량을 하나로 모아왔습니다. 설립 40주년 기념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군선교가 청년의 때에 예수를 믿도록 돕는 놀라운 사역이라며 한국교회 못자리판과 같은 군선교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끊기지 않고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선교는 청년들을 구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청년 때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곽선희 목사도 기념사를 통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유럽과 세계가 복음화된 것처럼 한국교회도 군선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조용조용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불과 200년 가서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전략입니다. 군선교연합회는 1998년부터 비전 2020 실천운동을 핵심 사역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장병을 지역교회에 연계해 2020년까지 국민 75%를 복음화하겠다는 비전으로 수도권에서만 600여 교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년간 군선교연합회를 통해 세례받은 장병만 33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군목 파송 60주년 사업으로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새 예배당을 짓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2,200석밖에 되지 않는 현재 비좁은 예배당으로는 매주 8,000명 장병들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이제는 군종 목사와 군선연합회가 함께 최전방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군선교의 요람인 훈련소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확신이 됩니다. 한편 군선교연합회는 오는 토요일 명성교회 후원으로 훈련병 7,000명에게 세례를 주는 진중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군선교연합회. 군 장병들의 영혼 구원과 신앙 전력을 통한 국가 안보에 연합회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CCTV 뉴스 이인창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동성애 지지 발언으로 미국 사회 내 동성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미국 기독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 UMC 총회는 동성애와 관련된 정관을 수정하는 청원서 70여 건이 접수돼 폐막 전날 투표를 진행했으며 참석자 61%의 동의를 얻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현 정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인교회가 다수 가입돼 있는 미국 장로교 PCUSA는 지난해 동성애자들도 집사, 장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교단 소속 한인교회들은 동성애 반대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정하는 등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성애 성직자 안수를 허용한 교단은 총연합 그리스도교회, 성공회, 미국 루터교, 미국 장로교로 총 4개 교단이지만 총회 때마다 동성애 허용 유무에 대한 안건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 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2004년 10월 제정돼 2008년 4월 연장된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제정된 이후 탈북자 128명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번 법안에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 정부의 난민 협약 준수와 유엔 난민기구 접근 허용을 촉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위해 200만 달러, 대북 방송 등을 위해 추가 200만 달러를 매년 지출하기로 했으며 대북 인권 특사 임무도 연장했습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3월 북한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통일교 대책협의회가 오는 7월 개막하는 통일교 피스컵 축구대회에 대해 기독교인들의 참여 금지를 당부했습니다. 통대협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는 피스컵 축구대회가 축구를 통해 인류 화합을 이루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실은 평화로운 얼굴로 위장하려는 통일교 측의 전략이 숨어 있다며 기독교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또 통일교 측이 피스컵 수원 축구대회의 티켓을 할인 판매해 참석을 유도하고 있다며 각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예배 시간에 광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선문평화축구재단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홍보 담당 마크 비치 국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마크 비치는 이번 방문을 통해 내년 부산 총회 주제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비치는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음 주에 열리는 커뮤니케이션 국제세미나에서 10차 총회 주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와 관련된 홍보 문서를 만들고 전 세계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WCC는 총회 개최 전 성평등, 정의와 평화와의 관계 등 총 6개 분야 1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출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의 생명, 정의,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영상물로 제작해 유튜브 사이트에 올리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마크비치는 이번 총회가 목회자나 신학교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일반 기독교인과 타 종교인들에게도 가깝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체적 홍보 방안을 꾸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제세미나에서 작성될 문서는 1983년 WCC 밴쿠버 총회 이후 처음 발표되는 문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06년차 정기총회가 오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새로운 임원 선출과 총회 재정비리 감사건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총회 임원 선거는 후보 대부분이 단독 출마해 조용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장 후보에는 105년차 부총회장인 대신교회 박현모 목사가 출마했으며 목사 부총회장에는 수정교회 조일래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는 부평제일교회 윤환혁 장로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총회 재정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 최종 결과와 전현직 총무에 대한 감사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총회 특별감사 1차 보고에 따르면 송윤기 전 총무와 간사들이 5억 3천만 원을 횡령, 유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순태 현 총무에 대한 횡령 의혹도 제기된 바 있어 총회가 지난 7, 8일 실질적인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치동 성결회관 재건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됩니다. 총회는 지난 105년차 총회에서 회관 재건축 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공청회를 통해 대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온 바 있습니다. 이 밖의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청소년 활동정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는 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청소년 포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교회와 상호 연계, 협력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서울시의 학생인권 조례와 인권옹호관 제도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장총은 교권 붕괴로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학생인권 침해를 감독하는 인권옹호관 제도를 두겠다는 발상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는 21일 청주를 시작으로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운동, 지역순회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동은 학벌과 서열 위주의 대학 체제를 국민이 원하는 특성화된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됐습니다. 한국원목협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해 세브란스병원 유기성 목사를 회장해 광주기독병원 김창모 목사와 안동 성소병원 김문현 목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협회에는 240여 개 병원, 400여 명의 교역자가 등록돼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내렸던 비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평년 기온이 회복돼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하지만 당분간은 고온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내륙 지방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8도, 대전 10도, 부산 14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광주가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편이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